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자회견 관련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출마 대신에 불출마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어떠한 답변을 했을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 그 선언문에 담긴 나경원 전 의원의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어떤 속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것일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결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여러분도 역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저의 물러남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일단 강조한 것 같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왜 출마 대신에 불출마를 선택한 겁니까? 라는 데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출마의 결정은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출마의 결정은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1년의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이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애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지지율 낮아진 게 이번 불출마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당대회를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지지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출마를 해서 우리가 또 캠페인을 한다면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께 눈살찌푸 뛰는 장면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었다. 지지율이 좋고 나쁨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화석 위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기 직전까지는 출마 기자회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평론가가 네.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게 사실상 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퇴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생명의 치명상을 입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출마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당내 대표 경선 주자 중에 지지율이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3위까지 떨어지죠.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얘기했다가 바로 대통령실에 반박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해임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되돌아오고, 네. 그다음 그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 실장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초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국민의힘 당 내에서 친윤 의원들, 친윤 세력들이 미는 후보에 대한 그 대표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이 윤심이라는 걸로 통용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 결과로 나타나면서 나경원 의원이 과연 여기서 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을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불출마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글쎄요, 저는 수양버들 인증 회견 같은 그런 수양버들 인증 회견은 또 어떤 뜻입니까?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수양버들처럼 양지만 찾아서 흔들리는 정치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보는 느낌이었어요. 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정치적인 신념을 꺾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런 궤변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걸 왜 궤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으면은 정치적 신념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굴복을 하면서 용기가 있는 행동이고 당을 위한 것이다? 저는 저 말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 궤변이다. 또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슬픈 것이, 아니, 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라는 것이 주최자와 심판이 있는데, 이 주최자와 심판이 경기에 관여를 하는 당대표 선거, 주최자와 심판이 관여하는 게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참 앞으로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든 정치 상황을 계속 보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아마 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자체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불출마냐, 그리고 불출마 선언문에 담긴 그 논리적 구조도 김상일 전 특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 좋은 말 대잔치 같았어요. 예, 좋은 말 대잔치. 약간 모순적인 말들이 형용 모순이 있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에게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만둔 겁니까? 왜?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거죠.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출마하지 마라는 신호와 사인을 계속해서 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스타일이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좀 다른 압박 이런 것을 뚫고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기자회견면을 제가 보고 나선 뒤끝 장렬 이 생각이 들었어요. 뒤끝 장렬. 단어들이 그렇게 보여져요. 네. 뭐냐면 오늘 이 정치 현실이 낯설다고 그랬어요. 네. 나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 압력을 가하고 이런 상황들, 이게 뭐지? 낯선 상황. 그리고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지금 윤핵관들이 의원들을 동원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에게 충성할 그럴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최고위원 뽑는 이러한 현실이 맞느냐. 이러한 일치 단결된 모습 결코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러한 뒤끝장렬의 심정이 보여졌습니다. 뒤끝장렬의 심정이 보여졌다. 저도 오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문 열심히 한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답변도 열심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명확한 것은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왜 출마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성철 수장은 뒤끝장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짧은 기자회견문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 속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나경원 전 의원이 저 말하는 저 속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진의가 담긴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과한 당무 개입이다, 또 불체육이다라는 논란도 이러는데 어떻게 그동안 보셨는지.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화합하고 또 통합하고 미래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당이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에 진정한 성공이라는 진정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 진정한 성공은 과연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이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로 더 화합하고 통합하고 미래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용과 존중, 강조 누구 염두에 두고 한 발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발언의 해석을 내가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의 나경원 비판 성명에 대해서는요? 라고 물었더니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정화석 의원,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아주 짧게 약간 웃으면서 답변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런 정치적인 포지션이 있었죠. 그거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윤이기는 하나 반윤핵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지는 이해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초선 의원들 지금 가장 관심은 뭐겠습니까? 다음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권력에 줄 서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약간 모르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풍긴 것 같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약간 냉소적으로 이야기한 듯한 느낌인데 말이죠. 결국 아까 김선일 전 특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딱 멈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도 오늘의 이 불출마 선언은 이 정치라는 게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물론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지금 위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봉착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다른 패널 분들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예요라고 많이 예측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지속적으로 못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와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의미 있는 행보를 걸을 수가 있다. 불출마하면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당원들에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에 의미가 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승리를 한다. 그런 식의 분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나는 중진 의원은 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이 지금 더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지금 윤핵관들의 모습은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면 그러한 불합리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맞서 싸워야죠. 왜? 본인이 출마 선언문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보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몸을 내던졌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굴복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후퇴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는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 편에 서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중진 의원은 될 수 있지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정치는요,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한다. 다 아는 걸 네.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 그랬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킬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이 지켜야 할 것, 그런 것들이 많아서 본인이 출마 결심을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이 올 것이 좀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어떠한 출마를 하지 않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한 기사에서도 봤는데 네.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가족들을 위해서 지킬 것이 많아서 결국에는 굴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의 네. 생각과 평가는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참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된다. 절대. 그러면 절대 간직해야 되는 거를 본인은 못 지키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절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인데 또 나경원 전 의원은 포용과 존중이 지금 간직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네. 여권에서는. 근데 절대 간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본인이 정치인이고 지도자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 안 하는 게 포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존중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근데 절대 간직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선 의원의 처지를 이해한대요. 공천을 바라는 초선 의원의 처지를 이해한다? 나도 같은 처지야.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나 이게 웃겨요, 예. 상황이. 전 그런 게 너무 웃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이 저는 참 국민의 시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한 거에 대한 교훈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자,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요, 내로남불이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무조건 로맨스야. 남이 하는 것만 욕하고 싸워서 뭐 적당히 내가 내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독주를 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 때문에 재집권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모습을 보면 미워하면서 그동안 닮아졌나?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은 사람이 돼버렸나?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사선 의원 출신이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영입한 젊은 법조인이었죠.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제 기억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3번을 도전했는데 2번은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현 시장에게 패배를 했고요. 한 번은 오세훈 시장이 중도에 그만둬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본선에 출마를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됐다가 또 지난 총선 때는 패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심에서는 이기고 민심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결국 패배를 했었죠.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당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 그러면 기자들의 궁금증은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 지지 선언할 것이냐, 또 이런 데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뭐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뭐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고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똑같은 얘기 반복한 겁니까, 정화석 의원? 누구 지지 안 하겠다는 얘기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전당대회에서 그 어떤 주도적으로 무슨 연대를 한다든가 네. 뭐 지지 유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뭐 입장을 좀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또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앞으로 4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의 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기현 의원을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사실은 이 불출마 선언에서 나온 포용과 존중이 안 되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당에 찬동하는 뭐 이 이미지를 비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그래서 친윤이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또 총선에서 어떤 당에서의 어떤 그런 수도권에 있어서의 그 명망 있는 이 정치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좀 더 다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동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등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그만두고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서 약간 주춤하면서 2등, 3등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구도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이 얘기는 일단 지켜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당 상황이 내년 총선 때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혹은 그 이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빈틈을 노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한 생각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발언에 드러나 있는 속내는 나 기분 나빠 같아요. 왜냐면은 안 해도 될 말들을 했어요. 저의 불출마 결정에 다른 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러한 본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요, 국민과 당원의 축제의 한마당이 돼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훌륭한 분이 당대표로 선출되길 기대하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정말 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출마를 하고 싶어 했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불출마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반증이 이러한 일문일답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장성철 수장이 여당 내부 사정을 좀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알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초반에 기세를 상당히 쫙 몰고 나갔는데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1등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당원 투표 100%로 경선 규칙이 바뀐 이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 조사에서는 뭐 3등, 4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올 수 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도 나오면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까지 많은 분석가들과 유승민 전 의원과 좀 가까운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면 유승민 의원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전당대회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분상, 프레임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 화두가 나경원 의원한테 넘어갔었고 지금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당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야지라는 권력의 압력이 센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러한 어떤 불리한 구도를 뚫고 과연 출마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타이밍도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설 전에 진작 출마 선언을 했으면 좀 더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네, 예.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과 판단을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출마 하나 마나 큰 영향력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역대 대표 경선을 쭉 돌이켜 보더라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나는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시대 정치는 이것이고 우리의 당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도전했던 정치인들 뭐 생각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천신정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다 그렇게 자기의 깃발을 꽂은 정치인들은요 결국은 권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이 그 말한 어떤 시대 정신으로 돌아올 때 뭐 다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나경원 의원에게도 정치적 신념이 그렇다면 그 깃발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신념이 있는데 깃발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낮은 포구복으로만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투를 해요. 들에서. 그러면 만약에 호각이 분다. 그럼 사람들이 해쳐 모여 전열 정비 이걸 뭘 보고 합니까? 깃발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깃발이 없는데 낮은 포복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거기로 가가지고서 해쳐 모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경우를 저는 왕왕 봤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2%의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2%로 출발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뭐냐? 그 신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대 정신이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2%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도 붙여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모습? 이게 과연 지도자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모습? 당원 100%로 만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배제해? 그럼 이거는 흥행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 외에는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까? 강성 지지층 외에는 선거에 참여를 할까? 선거율도 굉장히 낮고 흥행도 실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대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일단 세 분 모두 아마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윤심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건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이다. 그리고 내가 전후 사정 다 파악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이지 무슨 밑에 참모들의 잘못된 왜곡된 보고를 받고 나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냐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핵관들의 결사적인 반대, 초선 의원들의 성명, 이거는 또 이른바 윤심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출마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내지는 출마할 때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타격, 손실보다는 불출마해서 있는 타격, 손실이 더 적다.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게 정말 컸을까요? 제가 보기엔 마지막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데요. 결국은 이 손절매,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게 있죠. 어쨌든 지금
본의 아니게 자신은 친윤의 반핵관일 뿐인데 네. 이상하게 이제 그 비윤의 깃발 아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친윤과 반윤핵관이 병립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겠죠.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년도 더 남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고려 대상이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손실이 적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장석철 소장의 분석은요? 저도 뭐 정화석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안타까워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진짜 정치 지도자로 한 단계 좀 점프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역시 어떤 권력의 압력에는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또한 자기가 지킬 것은 다른 무엇보다 당원들보다 국민들보다 그냥 자기 것을 지키는 그러한 중진 정치인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나 또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여성 정치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택한 나경원 전 의원, 앞으로 정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미 최고위원을 했는데 또 최고위원을 나가네요.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당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이든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병기를 자처하며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가장 어떤 점을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일할 때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 좀 이번 전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걷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아마 대구시장인가요? 도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그러한 산티아고 길 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웃음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앞으로 자맹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자맹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사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까요? 멀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떠한 얘기나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김기현 의원 편들 수도 없고 또 안철수 의원 편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만큼은 철저하게 거리두기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김기현 의원은요. 자기 희생, 고뇌에 찬 결단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나경원 전 대표와 함께 손잡고 멋진 화합을 이뤄서 총선 압승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제가 그 손을 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타깝고 아쉽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 예, 윤상현 의원, 어려운 결정 존중은 한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에 만연하는 뺄셈 정치가 너무 안타깝다. 수도권 대표론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정화석 의원 몇 명 정도가 당대표 경선에 지금 나설 것 같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저 3명 말고 조경태 의원이 있고요. 그렇죠? 아직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 뭐 출마 여부를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네. 않았죠. 예, 그리고 황교안 전 황교안 전 대표가 강신업 변호사? 예 했고 강신업 변호사 그 건희사랑
하시던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몇 명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인 경쟁은 아무래도 이제 뭐 김기현, 안철수 뭐 일단 두 사람이 가장 이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으로 뭐 윤상현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조경태 의원. 예, 조경태 의원이라든지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전 대표가 아마 컷오프 예선이 치러진다면 컷오프를 통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들의 분포나 구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유승민을 빼면 간당간당하게 4등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2등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이 그냥 미미한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아까 장선철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면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전망을 많이 장 소장 하더라고요. 전망은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예, 같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명분이나 구도나 화두를 이미 뺏겼고 나와서 본인이 얘기해봤자 이 당원들에게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죠.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많이 했고요. 뭐 그때부터 이미 좀 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그 뭐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뭐 이 운영의 비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래서 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그러니까 뭐 친윤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친윤이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포지션을 이미 고착화됐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네. 중에 뭐냐면 권력의 핵심들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그냥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가는 진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던져놓는 것이 맞지 이것을 억지로 막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보여요. 룰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을 출마를 못 시키도록 정말 많은 압력을 가했잖아요. 이러한 의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장서철 소장이 그 이야기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윤핵관들이 하고 있다. 네. 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걸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원 당규 개정을 할 때 이번에는 뭐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원 100%로 룰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경향신문 보도인데 뭐 그 이후에 그걸 부인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민심에 좀 우위를 표하고 있었던 유승민 의원을 제끼기 위한 수단이었었고 당심에서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나경원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섰고요. 그리고 지금 윤핵관들도 나섰고 초선 의원들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이 김기현 의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보면은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대통령과 호흡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2024년 총선 공천을 우리 입맛대로 우리 뜻대로 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김기현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왜 김기현일까요? 여당에 중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김기현일까?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갈등을 빚었을 때 울산회동 어쨌든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조율을 했다.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왜 윤핵관들은 왜 김기현 의원일까? 여기에 대한 답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예, 뭐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예.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대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회방을 안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공천을 앞두고 당이 분열되면은 와, 이거 선거 어떻게 치러? 이럴 수도 있고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용인을 하고 방임을 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온전히 본인 몫을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갈등 없이 총선 공천에 있어서 협조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예. 얘기해도 되나요? 예. 제 생각에는 김기현 의원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김기현 의원이 대중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정치, 즉 뭐 대선에 도전한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또 어떤 분은 김기현 의원도 분명히 대선 도전 뜻이 있다고는 하던데. 아, 근데 대중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예. 일정 부분의 지지 세력이 있고 아. 어디를 가든 예. 뭐 한 몇천 명 정도는 거기에 와서 지지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힘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어떤 공천 관련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사람으로 낙점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 정치를 예. 못할 사람인 거죠. 자기 안 할 정치를 사람이 못할 아니라. 사람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다 새겨 들으실 것이고요. 김기현 의원도 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장제원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한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것 없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힌다 이런 생각을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경원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나온 건데 말이죠. 이게 조사 시점이 22일 22일에서 23일이고요. 22일, 23일이면 설 연휴 기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된 건가요? 예. YTN이 의뢰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여론조사 설문 내용, 신뢰도, 표본, 오차 뭐 이런 부분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 나온 게 1000명 대상으로 했다가 국민의힘 지지층 하면 한 300명 조금 넘는 수준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784명, 784명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다.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 나경원 전 의원 16.9. 이제 다음 조사 때부터는 나경원 전 의원은 빼야겠죠. 유승민 전 의원 8.6, 황교안 전 대표 4.2. 황교안 전 대표 4.2. 현역 의원이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0.9, 0.4. 그러면 이게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될 인물이 누굴까요? 라고 했더니 순위가 좀 바뀌네요. 안철수 25.1, 김기현 21.4, 나경원 14.3, 유승민 7.4,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비슷하게 나오지만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자리를 달리했다는 것이고요. 자, 결선 투표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상 양자 대결 안철수 대 김기현, 안철수 49.8, 김기현 39.4, 안철수 대 나경원 52.9, 안철수, 나경원 33.7, 김기현 대 나경원, 김기현 46.3, 나경원 35.1.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정하석 의원,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온 건 분명히 보이고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숫자였는데 이제는 뭐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자리인데 이 가상 대결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현재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든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자 대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보수적인 지지층,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25.4%의 이제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양자 대결. 그다음에 그 총선 승리에 도움될 인물에서 순위가 1, 2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얘기는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이 대중적인 인지도. 그다음에 그 이 전통 그러니까 그 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안철수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합산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양자 대결에서는 역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이긴 하나 네. 어떤 부분이 그 성공을 이끌 것인가,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어떤 얼굴로 치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여론조사에 녹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 이 결선 투표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거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런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을까, 이런저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당의 주류가 지지하는 인물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결선 투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선 투표제 여론조사대로라고 한다면 이 안철수 의원은 현재 여당의 주류 윤핵관들이 지원하는 후보는 아니다. 김기현 의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잘 나오는 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저 여론조사를 보고 저는 자칫 잘못하면 1차 경선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선 투표로 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뜻도 있는데 그 지지하는 분들이 네.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들이 네. 이거 결선 투표 가면은 네.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 가상 대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안철수 의원 49.8이고 김기현 의원이 39.4인데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저 여론조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까? 맨 위에 거. 왜냐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4만 명인데 그렇죠. 거기에 영남 지역이 41%예요. 60대 이상이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여론조사에서는 지역별 연령별이 그냥 전국 단위별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가중치나 이런 걸 지금 현재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로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영남 지역에서 김기현 의원이 얼마 받고 60대 이상에서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더 보니까 1차 예선에서 양자 대결 한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50%가 넘는 수치가 나와요. 1차에서요? 그렇죠. 다자 대결이 아니라 양자 대결. 1차에서도. 그렇다면은 이게 지역별 연령별 가중치를 둬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분포도대로 여론조사를 새롭게 분석을 해보면 이 수치는 김기현 의원한테 상당히 유리한 수치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1차에서 우리가 끝낼 수 있어라고 아주 자신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당대표 주자 사이에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김기현 의원이 연포탕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말장난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 이야기하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그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임하는 저희 각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대선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나마나 자신과 친숙한 사람, 자신과 오랫동안 정치 행보를 해왔던 사람에 대한 빚이 있기 마련이고 그 말씀은 제가 1등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니까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런 흑수저 출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경선이든 이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유력 주자들의 신경전은 늘 있게 마련인데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의 신경전이 아마 점점 더 가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출마를 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